선생님, 일일 특강은 안 하시나요? 근데 왜 이런 강의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몇몇 분들께 글쓰기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실제로 글을 써보는 게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 독서 모임을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카카오톡으로, 인스타그램 쪽지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답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게 되었네요. 일일 특강에 대해, 먼저 일일 특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해방 원정대 온라인 강의 1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일 특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과거 한 대형 출판사에서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 온라인 플랫폼인 오너프믹스를 통해서도 몇 차례 글쓰기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일 특강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호흡이 아주 짧다는 데 있습니다.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가장 큰 장점일 텐데 말이죠. 이런 강의, 그것도 2시간 정도에 불과한 일일 특강으로 제가 과연 무슨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망설여졌던 겁니다. 수강생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 쉽고, 강의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한 번의 강의를 위해 적어도 수십 시간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강의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늘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본질은 역시나 좋은 태도를 가진 분들과 만남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지속할 수만 있다면 분명 서로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조만간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수업에 대한 요청은 일일 특강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탈퇴했지만 작년까지는 순고라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글을 첨삭하고 거기에 더해 이론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플랫폼 전체에서 평점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첨삭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마 수업의 특성상 서너 명으로 구성된 소수반으로 운영하거나 1대1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질문에 대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운영에 대해, 사실 독서 모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적이 있고 운영해본 경험도 있지만 해방 원정대 1기를 시작하면서 독서 모임을 계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한인친님께서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 과거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추천해주는 방식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제 개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같은 독서가라고 해도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써먹을 정보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지 지적인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읽기와 입력 자체에 의미를 두는 책 읽기를 각각 목적형 독서와 무목적형 독서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저는 무목적형 독서를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달라지면 읽는 방식 역시 달라져야겠죠? 목적형 독서를 한다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빨리 읽고 지나가겠지만, 무목적형 독서의 경우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느리고 깊은 독서라는 제 두 번째 계정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순전히 제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요. 제 성향이 이렇다 보니 누군가에게 책을 추천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30대 남성 한 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쪽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자신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추천해주는 대신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그분의 성향과 그분이 가진 고유한 장점을 파악한 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가진 독서 경험이라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법이나 책을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부터 독서법에 관한 책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확인해봤더니 200권이 넘더라고요. 책에 밑줄 친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 둔 적이 있는데 그걸 하나의 체계로 만든다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인스타그램 쪽지든 댓글이든 아니면 이메일이든 간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질문도 좋고 제안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